일본 재정위기 아직까지는. 오늘은 프랑스의 재정위기에 이어서 일본을 점검해봅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본의 국가 재정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234.9%. 전 세계 선진국 중 단연 1위입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이 빚의 대부분은 일본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일본 국채의 88% 이상이 일본은행, 보험사, 은행 같은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당장 시장이 흔들릴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금리는 어떨까요? 2025년 9월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1.63%, 불과 두 달 전 1.54%였던 것과 비교하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승의 배경은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축소와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 즉 공급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국채를 일본 회사들이 보유하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기 충격에는 강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얘기가 달라요.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국채 경매에서 수요가 약해지며 시장 유동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국채가 과거 공매도 하면 망하는 상품에서 이제는 들고 있는 게 더 위험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럼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S&P는 일본을 A+ 안정적으로 평가, 무디스는 A1 안정적, 피치 역시 A등급 안정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은 신용 우량국으로 분류되고 있죠. 정리하자면 일본은 빚이 많지만 대부분 자국이 들고 있어 단기 충격에는 강합니다. 그러나 고령화, 저성장, 이자 부담 증가라는 긴 그림에서는 여전히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정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일본 재정의 양면성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 1.6%를 넘어섰습니다. 만약 이 금리가 2%를 돌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천천히 2%에 안착한다면 큰일은 없습니다. 해외에 있던 일본 자금이 조금씩 일본으로 돌아오고 미국과 유럽 금리에 살짝 압력을 주는 정도, 글로벌 시장은 그저 소음 정도로 끝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금리가 급하게 치솟고 동시에 엔화가 급등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수년간 전 세계 투자자들은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 신흥국 채권,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왔습니다.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죠. 그런데 금리가 빠르게 2%를 넘고 엔화가 강세로 치닫는 순간 이 포지션들은 무너집니다. 투자자들은 급히 엔화를 갚아야 하고 글로벌 자산을 한꺼번에 팔아치우게 되죠. 그 결과는 달러 자산 매도, 신흥국 채권 급락, 그리고 기술주와 고위험 자산의 흔들림.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위기, 그리고 2024년 여름 AI 기술주 급락에서 이미 그 조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 재무성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2026년 예산안에는 이미 이자 비용 32조엔, 내부 가정금리 2.6%를 반영하고 있죠. 즉 일본 스스로도 높은 금리 시대를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봐야 할 지표는 무엇일까요? 달러엔 환율, 제2지비 입찰 수요, 일본은행의 채권 매입 오퍼, 그리고 미일 10년물 금리 차이. 이 네 가지가 바로 시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요약하면 여러분, 2%는 숫자, 그 자체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오르면 조정하지만 급등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어나인드라는 거대한 파동이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며칠 남지 않은 9월 8일 신임 투표가 중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리가르도는 프랑스가 IMF 구제 금융을 받는 일은 없을 것라고 이야기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이 연금을 줄일지 의문입니다. 정보 전달로 결코 투자 권유가 아니며 구독 감사합니다.